네,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거의 다 했는데 부모님이 부르셔서 잠깐 나갔다 왔어요. 자, 이번에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gx를 우리가 a부터 x까지 ft를 적분한 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을 보고 몇 개 생각해 봐야 할 게 있는데, 첫째는 GA는 몇일까요? GA는 0입니다. 왜냐면 여기다가 A를 넣으면은 A부터 A까지니까 0이 되겠죠. A부터 A까지 적분하면 넓이가 없죠. 0이죠. 둘째, G'X는 몇일까요? 그거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fx입니다. 왜냐면 gx가 지금 요거니까 gx를 미분하면은 얘를 미분하는 거니까 라지 fa는 지금 상수니까 스몰 fx만 남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보고서 또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저거 보고 당연한 소리지만 얘를 보고 이 y는 gx라는 이 함수의 그래프는 a, 0을 지나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관련된 문제들에서 이거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 진짜 수학 투어의 엄청 고난도 문항은 되게 요걸로 많이 중요한 주축을 이룹니다. 지금은 문제를 안 보고 이제 이것만 봤을 때 선생님 이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고난도 문제 보면 쟤를 이용해서 푸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그냥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알고 있잖아. 그러면 만약에 내가 문제 풀다가 함수가 요런 모양이 보여요. 그러면 얘를 이름을 붙여주세요. 얘를 gx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어. 원래는 y는 fx를 가지고 풀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gx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y는 gx라는 그래프로 내가 문제를 풀겠다는 소리가 됩니다. fx가 만약에 x제곱 빼기 2x라고 쳐요. gx는 0부터 x까지 ft dt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래프를 대충 그리면 너무 대충 그렸네. 대충 봅시다. 뭐 0이고 2이고 이게 y는 fx 인데 얘가 y는 g'x잖아. 그러면 뿔 이제 익숙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요런 그냥 봅시다. 대충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 있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이 개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G'X가 fx인데 걔가 x제곱 빼기 2x인데 그걸 가지고 y는 gx의 개형을 잡을 수 있고, 근데 이거를 사실 이걸로는 x축 위치가 어떻게 생겼냐, 여긴지 뭐 여긴지 이런 거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데 이거를 뭐가 결정해 주냐면 요거에서 x자리에 내가 만약 0을 넣어요. 그러면 G0은 0이잖아요. 0부터 0까지니까 적분한 거니까 G0은 0인데 그 얘기는 이 y는 gx라는 요 함수가 0,0을 지나야 한다는 거니까
0,0을 지난다는 거니까 이 축이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여기 0,0을 지나야 하는 거니까 아, 이게 이렇게 생겼겠구나 하고 이 축이 어디 있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많은 게 해결이 되죠. 지금 당장은 해결이 안 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거 그림만 봐도 이제 우리가 어디서 접하고 뭐 어디 뚫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많은 거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 푸는데 많은 힌트가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y는 gx에서 그러니까 이 적분상수를 지금 적분상수를 g0은 0이 결정해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고 이걸 보고 적분해서 gx가 몇인지 원래는 그냥 3분의 1 x 세제곱 빼기 x 제곱 더하기 c 이렇게 결정해야 하지만 내가 이렇게 둔 요걸로써 g0은 0이라는 걸 깨닫고 요 모양을 깨닫고 그렇다면 적분상수 c가 0이겠구나 하고 바로 알아서 사실 이 그림을 안 그렸어도 g0은 0이니까 c가 0이겠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도함수랑 함수값 하나로 이해한 거죠. 근데 이제 반대는 좀 비춥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르치면 친구들이 이제 fx를 gx로 분석하는 거를 내가 지금 가르친 거잖아. 근데 반대로 fx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로 gx를 분석하는 친구들인데 그거는 좀 빡세서 비추입니다. 얘네들이 기억, 니은, 디귿 문제로도 많이 나와요. 이 조건을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뭐 합답형 문제 이런 걸로 진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고난도는 거의 이런 걸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또 새로운 걸로 넘어갑시다. 자, 도함수가 이거잖아요. f'x. 걔를 적분한 그 넓이는 원함수의 차이다. 이게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아까는 이렇게 라지 fb 빼기 라지 fa 를 이렇게 계속 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프라임이니까 여기도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거 미분한 게 들어갔어. 그러면 이것도 미분한 요 모양이 들어갔다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도 이렇게 이게 지금 되게 뭐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지? 하지만 원래 개념들이 당연해 보이는 거 가지고 문제 고난도가 쭉쭉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뭐 f'x를 뭔가 이렇게 x는 뭐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0보다 클 때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쪼개서 주고 뭐 f-2는 뭐 4다 f2 구해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식으로 풀 때도 있고 이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서 풀 수도 있습니다. 뭐 f'x를 만약에 이걸로 줬어. 얘는 이걸로 줬어. 그러면 식으로 풀면은 각각 이렇게 구간에서 적분을 하면은 fx도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나오잖아요. 2분의 1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c인데 구별하려고 c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적분 각각 한 거예요. 그냥 위아래 거 둘 다. 근데 f-2가 4라고? 그러면 c1은 몇이지? 하고 했을 때 -2는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위의 식이잖아. 그래서 c1 구할 수 있고 대입해갖고 여기다 대입해서 근데
제가 중요한 조건을 안 했군요. 얘가 연속 함수 fx라고 합시다. 그러면 연속이라는 건 저 fx 값이 같아야 한다는 거니까 x는 0에서 연속이 돼야 하는 거니까 c1이 c2고 그게 6이어야겠네. 계산해보시면 x자리에 0 넣으시면은 c1 남고 c2 남는데 그게 둘 다 6이어야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f2는 2x 더하기 6에다가 x자리다가 2 넣으면은 10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도함수랑 원함수, 그러니까 원래 거 함수, 도함수는 미분한 거 그래프 그리고서 그 넓이를 막 째려봐. 째려보면은 그 그림 그냥 안 그릴게요. x는 마이너스 2에서 x는 2까지는 y는 f'x 여러분 그려보세요. 그 아래쪽의 이 넓이가 6이야. 그러니까 f2 빼기 f-2는 6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적분에 대해서 식이 어디 나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쓰겠습니다. 정적분과 극한에 대한 미분, 적분, 짬뽕 문제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를 또 힘들게 하는 애들이 있는데, 자, 요거 제가 미리 써놨어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저 적분 x 빼기 a분의 1 곱하기 요거 적분한 거 모양이 써있으면 그거는 fa입니다. 왜냐면 얘가 fx 빼기 fa잖아요. 그치? 라지 fx 빼기 라지 fa 인데 얘를 살짝 다시 쓰면 그러니까 얘를 분자에 띄우면 요런 모양이 나오고, 얘는 우리가 많이 봤던 애 아니에요? 얘가 스몰 fx, 스몰 fa였으면은 우리 이거 f'A 이렇게 찾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거가 라지 fx이기 때문에 라지 f'A가 됩니다. 근데 그게 이거죠. 네. 원래 요거 써도 되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교과서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냥 하겠습니다. 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의 증명에 해당하는 건데 기출에 보면 가끔 이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fx가 x제곱 더하기 x다. 그러면 x가 3으로 갈 때 이거 구해봐 라고 한다면 이거 보자마자 이거 어차피 요걸 거야 라고 내가 딱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요거 분이 요거니까 그러면은 스몰 f3일 거야. 그러니까 12일 거야. 이거 12는 어떻게 구했냐면 여기다가 3 대입하면 되죠. 그치? 그러니까 요런 모양을 보면 이거 그냥 스몰 f3을 복잡하게 줬구나 하고 바로 아셔야 해요. 몇 개 예시를 더 들어볼게요. fx는 똑같이 이걸로 가겠습니다. 똑같이 가고 예시 들 게 많은데 뭘 듣지? 이걸로 할게요. 얘는요 선생님, 얘는 모양이 달라요. 똑같아요. 중간 과정 생략하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써보시면
선생님 모양이 다른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쓰냐, 우리가 적분에서 주구장창 했던 아이디어, 이렇게 둔다면, 이렇게 따지면 밑에 분모가 이제 x제곱 빼기 9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F9가 되는 거죠. 그 친구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이것만 다시 써볼게. 그러면 선생님 여기 x제곱 있는데 그걸로 써도 돼요? 돼요. 여기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모 빼기 세모가 네모 빼기 F 세모 모양으로 나오면 그냥 이 함수 미분한 거 가지고 쓰면 된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은 평상시 쓰던 그 미분할 때 쓰던 스몰 fx가 아니고 라지 fx니까 걔를 미분해갖고 스몰 f, 그러니까 라지 fx로 일단 써. 이렇게 하고 걔 미분한 거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우리한테 잊고 있었던 얘가 있으니까 이거 3 더하기 3이니까 6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6 곱하기 F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540입니다. 이거 뭐 로피탈 아는 애들은 로피탈로 풀어도 되는데 저는 어쨌든 학교이기 때문에 로피탈을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이미 T축이며 N축이며 다 가르쳐놓고 로피탈 하나 빼고 말하는 게 약간 멋쩍긴 한데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네. 그리고 몇 개만 더 할게요. 얘는 좀 어렵게 내면 짬뽕 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해보시면 똑같아요. 얘를 생각해보면 이거잖아요. 표현만 달랐을 뿐이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겠다. 왜냐면 요거니까. 그래서 6이겠다. 함수 지금 계속 요구한 겁니다. 하나 더 할게요. 마지막. 얘는 여전히 얘가 이렇게 모양 바꾸고, 근데 둘의 차이가 뭔지 잘 째려봐. 그러면 얘가 네모, 얘가 세모로 치면 네모 빼기 세모 하면은 2h가 나와야 하는데 밑에 2h가 없어요. h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 강제로 2h를 만드는 거야. 꼭 없던 2를 지금 분모에 곱한 거니까 분자에도 다시 2를 곱해줘야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F 네모 빼기 F 세모, 네모 빼기 세모한 결과가 밑에 지금 분모에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얘가 F2예요. 이거니까. 근데 거기다 2를 곱했으니까 최종적인 결과는 2F2가 됩니다. 그래서 12가 돼요. 이게 이런 거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fx가 예제를 하나 더 해볼게요. 요거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이걸 구하라고 했다고 쳐봅시다. 얘가 구하는 거. 이거를 그냥 fx를 때려놓고 적분해서 대입해서 박박 푸는 것도 됩니다. 되는데 해보세요. 상당히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개념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얘를 개념을 방금 한 걸 알고서 풀면 아하, 얘가 이거니까 둘의 차이가 2h니까 밑에 2h가 있어야겠네. 근데 없네. 그러면은 2 일단 곱해놓고 저게 지금 만약에 2가 있었다면 2h였다면은 제가 이제 미분한 그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구나. 익숙해지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가 이거를 문제를 준 거를 보고 얘를 주고 둘의 차이가 2h인데 지금 h네. 그럼 밑에 2가 있었어야 했는데 지금 없네. 그럼 만들어주고 2 곱하면 되겠네. 그럼 얘가 요거네. 거기다 2를 곱했네. 2f1이네. 그래서 6이네. 까지 한 1분 컷으로 나옵니다. 적분을 그냥 하려고 그러면 한 5분은 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5분까지는 좀 그런가? 5분은 걸릴 거예요. 계산 박박박박 하면. 그래서 개념을 알고 있으면 좀 좋다는 거. 거의 다 왔어요. 좀만 힘내보세요. 지금 기초 개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교과서의 문제를 많이 다루면 좋은데 우리가 어쨌든 기출반이기 때문에 기출에 잘 나오는 거 위주로만 보겠습니다. 정적분을 포함한 항등식은 보통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 항등식에 제가 간단하게 놓게 쓸게요. 항등식에 그냥 쓸게요. 항등식에 요게 있어. 그러면 얘를 K라고 두는 거야. 얘를 K라 놓고 K라는 어떤 걸로 두고 그 식을 푸는 거야. 둘째, 이건 진짜 중요한 애예요. 항등식에 A부터 X까지 이번엔 아까는 B였어. 그러면 여기다가 X 자리에 A를 대입해. 그리고 미분을 하세요. 양변을 미분. 가끔 얘네 말고도 다항함수의 차수를 조사해야 하는 문항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드물기 때문에 얘네들만. 예시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거는 얘네들은 진짜 여러분을 좀 고통스럽게 하는 유형인데 또 보다 보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어려운 서술형 같은 거나 어려운 객관식 14번 뭐 이런 걸로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만약에 1번 예시 먼저 들어볼게요. 요런 게 있어. 그러면 fx 구하래. 구하는 건 fx. 그러면 보자마자 한숨이 나올 텐데 침착하게 얘를 k라고 둡시다. 그렇다면 fx는 2x 더하기 k가 될 거야. 그치? 근데 그렇다면 내가 아까 둔 k 있지? 요거는 내가 fx를 이렇게 방금 놨기 때문에 이 자리다가 넣을 거예요. ft 자리다가 뭘 넣을 거냐? 요거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쭉 정리를 해보시면 K는 어차피 그 변수가 아니고 상수잖아요. 지금 이 적분에서.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t제곱에다가 결국은 1, 3 넣은 거니까 결국은 t제곱에다가 1, 3 넣은 거니까 3제곱 빼기 1제곱이니까 9 빼기 1은 8이란 말이야. 잠깐만. 9 빼기 1은 8. 9 빼기 1은 8. 왜 이렇게 틀린 거 같지? 갑자기 뭔가 게슈탈트 그런 느낌이 왔어요. 모르겠다. 뭐 아무튼 그러면은 그 K가 8이라는 걸 찾았으니까 fx는 2x 더하기 8이겠다. 이런 식으로 찾는 거죠. 제가 뭔가 실수가 있나? 이렇게 당연한 거를 틀리게 푼 느낌이 들지?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일단 문제의 핵심만 먼저 말하자면 이런 문제의 핵심은 얘가 아무튼 뭔지는 내가 지금 모르지만 어떤 상수라는 거를 안다는 거예요. 다시 이거의 핵심은 이게 지금 내가 무슨 값인지 모를 뿐이지 어떤 상수로 둘 거야. 그 상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걔를 일단 K라고 이름을 붙여주자 라고 하고 그걸 넣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설정해 놓은 요런 거를 다시 쓰는 게 꽤나 어색해요. 근데 그게 제일 최선의 방법입니다. 양변을 미분하고 막 이러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거 풀으라고 할 때 그걸로 안 풀려요. 뭐 제가 아직 발견 못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상당히 빡세고 오래 걸릴 겁니다. 아마 못 풀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론. 그래서 항상 이렇게 K로 어떤 내가 설정한 상수로 두고 푸셔야 합니다. 또 하나 이제 2번 예시 볼게요. 예를 들어 요거야. 그러면 내가 아까 위에 뭐라 그랬지? x는 a를 대입한 후 양변을 미분한다. 그러니까 여기 쓰여있는 숫자를 그대로 여기다가 하나 더 넣으라는 거야. 그럼 0 될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러니까 x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거야. 하면은 이건 어차피 0이 될 건데 그러면 여기다가 x 자리에다 1을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1세제곱 빼기 2a 곱하기 1제곱 더하기 a 곱하기 1 하니까 1 빼기 2a 더하기 a 그러니까 1 빼기 2가 빵이 된다는 거죠. 그럼 a는 1이다. 그치? 그렇다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양변을 미분하면 fx를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유형은 어차피 여기다가 요거랑 똑같은 수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있던 양변을 미분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대입하고 미분을 하셔야 합니다. 순서를 바꿔버리잖아. 그러면 그 상수에 대한 정보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적분하고 미분하는 거랑 미분하고 적분하는 거랑 아까 그 상수, 적분, 상수 붙어 있냐 없냐에 대한 얘기가 달랐잖아. 그 정보가 하나 사라져서 2번을 먼저 하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넓이를 해야겠죠. 넓이 합시다.
지금은 기본이니까 기본 치곤 조금 딥한 기본이지만 제가 나중에는 제가 지금 막 화이트 벨트, 블루 벨트 이렇게 올릴 텐데 화이트 벨트가 제일 기초, 그 완전 간략한 개념. 지금 하고 있는 이 블루 벨트 아까 올렸던 거랑 지금 올리는 거 두 개 영상이 비교적 조금 그래도 기출을 풀기 위한 개념들. 나중에 이제 4점짜리 고난도 기출을 많이 풀기 위한 딥한 진짜 좀 심화 개념들, 그거를 제가 나중에 뭐 브라운 벨트 영상을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천천히. 어쨌든 가볼게요. 그러니까 뭐 정적분의 넓이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정적분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그래서 이 넓이에 대한 파트는 문제가 좀 나옵니다. 그리고 정적분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한 거를 했잖아. 그러니까 항상 이 피적분 함수,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거, 이 안에 있는 게 피적분 함수라고 했잖아. 걔네들의 부호를 좀 확인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좀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뺄셈이 특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뺄셈이 특히 중요한데 어떤 두 개의 곡선을 주실 거예요. 아마 주고 아니면 하나만 줄 수도 있죠. 얘처럼 하나의 곡선 주고서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거, 두 직선 x는 몇, x는 몇, 그리고 어떤 곡선 하나 주고 그 다음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구해라 하면은 순서가 일단 이 함수를 그리셔야 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자를 게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애면 어디서 잘라서 계산해야 해요. 그게 약간 문제의 어려움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뭔가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x축, 뭐 x는 a, x는 b에서 내가 얘를 구해야 하는 거라면 잘라갖고 c에서 잘라서 계산해야 한다는 게 이제 여러분이 느껴지겠죠? 그래서 구간을 찢어야 한다는 거, 이렇게 구간을 찢어서 계산해야 한다는 거. 부호 따지는 게 좀 짜증나지만 그냥 네, 원래는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좀 사실 알고 있다면 그냥 fx로 두고서 여기 안에 fx를 두고서 나중에 절대값 붙여도 돼요. 그래도 어차피 계산 결과는 절대값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 차함수에 대한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이 내용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얘는 의미가를 좀 알아두세요. 이 두 곡선이랑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거 이거 옆에다 쓸게요. 위에 거부터 보겠습니다. 요거 있지. 요게 제가 방금 말한 fx랑 gx 이렇게 둘러싸인 거, 요거.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의 요 a에서 b까지의 요 넓이는 원래는 각각 적분한 거에서 빼야 하는 거지만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new 함수 fx 빼기 gx라는 어떤 hx라는 어떤 새로운 new 함수를 두고 걔를 가지고 a에서 b까지 이렇게 적분해도 결과가 요거랑 같을 거라는 얘기. 이거는 우리 수학 1 교과서에 나왔는데 어떤 비슷한 생각을 넓히는 수학이 비슷한 게 나왔었을 텐데 이거 카발리에리의 원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평행 이동시켜서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어차피 결과는 이렇게 똑같이 나올 겁니다. 절대값 붙여주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얘네들을 좀 스킬적인 소위 어둠의 스킬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이런 관련된 문제 푸는 거. 근데 이거는 지금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하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어제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책이 없었는데 이 기함수, 우함수 여러분 알까요?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럴 때 우함수였고 아니 기함수 잘못 말했어. 기함수 그리고 요거 할 때 우함수는 이렇게 섣불처럼 양쪽으로 이렇게 똑같이 돼 있다고 그래서 네.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알 겁니다. 이때 임의상수 a에 대하여 이렇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하면 0입니다. 얘는 2배 한 거. 0부터 a까지 적분한 거를 2배 한 거.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우리 삼각함수도 생각해보면은 사인 함수처럼 이렇게 생긴 애들은 여기랑 여기랑 똑같잖아. 근데 부호가 다르단 말이야. 값은 똑같겠지만, 그러니까 절대값은 똑같겠지만 부호가 달라. 그러니까 적분했을 때도 여기는 양수가 나오는데 여기는 음수가 나오니까 똑같은 마이너스 파이. 오랜만에 봤더니 벌써 삼각함수 헷갈려요? 예, 파이. 네.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 적분한 게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적분한 거는 둘이 상쇄돼서 사라져서 0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코사인처럼 이렇게 똑같아. 그러면은 진짜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게 뭐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 2분의 파이. 맞죠? 네. 그때 요거 하면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여기 있는 거나 여기 있는 거나 똑같으니까 그냥 요거 하나 계산해서 2배 해줘도 된다는 거죠. 이거 진짜 많이 쓰여요. 첫 번째 거는 원점에 대해 대칭인 그래프, 두 번째 거는 y축에 대하여 대칭인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다항함수야, 함수가. 이런 함수들이. 그러면 이 기함수일 때는 홀수 차수항만 가져요. 그리고 얘는 짝수 차수항만 가져요. 그래서 저렇게 되는 겁니다. 방금 삼각함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주기함수에 관련된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주기함수와 정적분. fx가 모든 실수의 x에 대하여 fx 더하기 p는 fx다 라고 한다면 임의상수 a에 대하여 이렇게 됩니다. 0부터 p까지 적분한 거랑 a부터 a 더하기 p까지 적분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삼각함수를 해봤기 때문에 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어떤
특정 그 죽이 있는 그 지점에서 끊으면 계속 똑같은 모양 반복됐었잖아요. 그러니까 0부터 P까지, P부터 2P까지, 2P부터 3P까지 당당당 이런 느낌으로 임의의 어떤 숫자 A라고 해도 똑같죠. 이게 우리는 문과생들이지만 이과생들은 이제 나중에 퓨리에 급수, 퓨리에 적분 이쪽 할 때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거고 얘를 또 조금 전개를 좀 더 심화하면 숫자 3개 가지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임의의 함수 fx랑 임의 상수 ab 죽이니까 p라고 할게, c라고 안 하고. a부터 b까지랑 a 더하기 p부터 b 더하기 p까지랑 했는데 여기 주의할 거 요거 요렇게. 요거는 왜 그런 거냐면 이 함수 그래프 자체가 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한 거잖아요. 평행 이동. 그러니까 당연히 같을 거예요. 그리고 네, 그냥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심화된 얘기를 잠깐 하려다가 굳이 할 필요 있나 싶어서 안 했습니다. 약간 그 얘기는 이제 미적분을 하는 수투하는 친구들, 이과생 위주로 가르치는 내용이라 잠깐 말하려다가 안 말했어요. 우리는 거의 다 확통을 할 거기 때문에 몰라도 되는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칭 이동 관련된 것도 임의 함수 fx와 임의 두 상수 a, b에 대하여 a부터 b까지 이렇게 적분한 거가 요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임의의 함수 fx랑 임의의 세 상수 a, b, p에 대해서도 요렇게. 이거 지금 뭐 한 거냐면 제가 아까 여기서 본 게 평행 이동이었잖아요. 얘는 이제 대칭 이동도 생각한 거예요. 대칭 이동. 요거는 이제 여기서 그 대칭 이동에 대한 기본만 한 거고, 요거는 두 개 같이 적용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 왜 2p 빼기 x를 썼냐 하고 물어볼 수 있는데, 요거를 x는 p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면 두 번 움직이잖아요. x는 p다 이러면은 거기에 대해 대칭 이동시킨 거예요. x는 p에 대하여. 뭔가 어떤 함수가 막 이렇게 있는데 걔를 저거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면은 똑같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아니 이거 잘못 말했어. 이게 좀 더 일반화된 경우고, 요거는 p가 0인 어떤 특수한 경우입니다. 방금 말한 애들은 사실 좀 기본 개념이라기보단 고난도 개념입니다. 수능에서는 수투에서는 원래 가볍게 다뤄지고 미적분에서 좀 빡세게 다뤄졌어요. 그동안에는. 근데 요 몇 년 조금 조금 알아야 할 애들이 생겼습니다. 그 2022학년도 수능 문제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fx 주고 fx 더하기 1 주고 뭐 아무튼 뭔가 이렇게 그 fx 하고서 뭐 구하라고 했어. x에 대한 범위를 막 줬고. 근데 그거를 할 때 풀려면 이제 그냥 푸는 방법도 있는데 어떻게 풀을 수 있냐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써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x 더하기 1을 t로 치환해갖고 이렇게 막 푸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였다 그러면은 이렇게 변형시켜갖고 ft는 하고서 찹찹찹 하고 푸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마 저기다 넣어서 x자리다가 t 빼기 1 넣어갖고 쭉 정리했더니 아마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풀 수 있는데 그런 문제에서 1부터 2까지 fx dx를 0부터 1까지 fx 더하기 1 dx 그러니까 뭐 저런 식으로 해갖고 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넘길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어제 제가 열심히 그림 그리면서 아까 아침 새벽에 보여줬는데 얘도 별거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한 10분만 더 하면 되니까 좀만 힘내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위치 할 때 제가 뭐라 했었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T일 때 시각 T에서 점 P의 위치는 잠깐만. 옆에다 좀 일반화해서 써볼게요. 요 내용 그대로 갖고 와서 할 때 지금 교과서에는 t는 a일 때의 위치라고 써있는데 좀 일반화 시키면 시각 t에서의 속도는 vt잖아. 그때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는 다 쓰기 힘들어서 말로 할게요.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는 이렇게 부정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를 지금 쓴 거야. 그 다음에 근데 T는 지금 뭐 A라든가 아니면 네 거기 A랑 T 써있으니까 일반화 시켜서 쓸게요. T는 뭐 T0? 뭐 T A? 뭐 상관없어. 나 그냥 네모세모 별한테 쓸게. T는 별일 때 그래야 여러분이 좀 쉬워하더라고요. 점 P의 위치가 하트이면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는 하트 더하기 별부터 t까지 vt, dt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숫자 이거 이게 보통 일반화돼서 교과서 같은 데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 뭐 t0 x0 x0 표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이 지금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냐면 미분할 때 우리가 뭐 배웠냐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위치가 xt일 때 점 P의 속도는 걔를 미분한 거 x't이다 라는 걸 배웠는데 그걸 뒤집어서 적은 거예요. 요거는 여기에서 상수를 맞춘 것 뿐입니다.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과 움직인 거리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방금 얘기한 거죠. 방금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은 이렇게 되죠. 근데 움직인 거리라면, 그러니까 주의할 거, 얘는 위치의 변화량, 움직인 거리는 거기다가 절대값 붙인 거. 이게 속력이죠. VT는 속도고요. 그래서 속도의 부정적분은 위치, 속도의 정적분은 위치의 변화량, 속력의 정적분은 움직인 거리예요. 다시 속도의 부정적분은 위치입니다. 정적분은 위치의 변화량. 근데 속력의 정적분은 움직인 거리. 다시 읽어줄게. 속도의 부정적분은 위치, 속도의 정적분은 위치의 변화량, 속력의 정적분은 움직인 거리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제가 그려준 것처럼 이렇게 뭔가 시간에 따른 속도의 그래프를 그려서 다룹니다. 속도가 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속도가 양수면은 어제 했던 거죠? 아니 아까 했던 거죠? 속도가 양수면은 여기 기준으로 위에 있는 게 양수지 지금. 속도가 양수면은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속도가 음수면 음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속도 그래프의 아래쪽의 넓이가 위치 변화량 또는 움직인 거리가 될 거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부호를 잘 째려보세요 한번. 제가 어제 속도의 그래프가 막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래프가 뭔가 이렇게 될 거다. 위치 함수가 이렇게 될 거고 그거 가지고 지금 위치가 움직인 거리가 위치 변화량이 어떻게 되고 움직인 거리가 어떻게 되고 이거 제가 어제 어디서 해줬는데 어디 그림을 그렸는지 모르겠네요. 뭐 이런 거 하면서 했던 것 같아.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다시 간 거고 여기서는 다시 간 거고 그러니까 4만큼 갔다가 이만큼 쭉 다시 반대로 갔다가 다시 이만큼 돌아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문제로 나올 때 위치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 움직인 거리나 뭐 이런 걸 물어볼 때도 있으니까 부호를 잘 찾아보셔야 해요. 이런 거 틀리면 좀 아까우니까요. 그래서 기본 블루벨트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적분 여기까지 할 거고 나중에 제가 심화된 얘기 막 제 앞에서 안 한 게 있어요. 우리 시간이 좀 쫓기느라 3차, 4차 함수 개형 같은 것도 좀 더 자세히 해주면 좋고 그리고 꿰서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변곡점 관련된 얘기 뭐 3차, 4차 함수 비례 관계 뭐 그런 등등등
얘기가 몇 개 있습니다. 적분에서도 안 한 게 몇 개 있긴 해요. 안 한 게 있는데 걔네들은 좀 나중에 브라운 벨트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화된 얘기들. 그 미분에서는 연속까지는 심화된 얘기도 다 했어요. 미분도 사실 문제 풀면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거의 다 따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심화된 얘기들 4점짜리들 하면서 간접적으로 거의 다 다뤘습니다. 근데 적분은 안 한 게 몇 개 있어서 많진 않아요. 적분은 이 개념이라기보다는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할 스킬들이 조금 몇 개 있는데 글쎄요, 어디까지 가르쳐야 맞을지 제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고생했어요. 안녕.